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대단원 3단원,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대단원 3단원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단원 1,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생각 깨우기, 그리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글의 창제 배경과 창제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음자와 모음자의 제자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몇 쪽입니까? 네, 116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16쪽을 보시면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이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문자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 그림을 보면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기록해 두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문자를 만든 이유. 문자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이나 지식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죠. 뭐 여러분들 선생님 얼굴 보고 말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날 혹은 1년 후에 볼 사람들에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있는 게 훨씬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로 하고 있는 이 언어는 곧바로 휘발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왜냐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 자, 봅시다. 밑에 질문 보도록 하죠. 한글은 어떤 원리로 창제되었을까요? 한글은 어떤 원리로 창제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자음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창제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들어냈다. 또 어떻습니까? 모음 기본자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창제했어요. 그리고 모음 기본자를 조합하여, 여기 위에는 획을 더하여였어요. 그런데 모음 같은 경우에는 조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자와 비교되는 한글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제 원리가 밝혀진 글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기할 수 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지니고 있어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른 문자와 비교되는 한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림과 문자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7쪽 보도록 하죠. 117쪽 보면 한글 하면 떠오르는 것. 한글 하면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하면은 뭐 세종대왕 통상, 한글 전시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뭐 한글 창제로 문맹률을 줄이는데 기여한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종대왕상이라고 이름 붙인 유네스코의 문맹 퇴치 공로상이 떠오른다.
뭐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자, 여러분들 교재로는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 118쪽입니다. 자, 한글의 창제 배경과 창제 원리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문자 생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왕족이나 양반 계층과 달리 한문 교육을 받을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없었던 평민들은 문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농사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책이 낙군이라고 했는데 한자로 쓰여 있어서 한자를 읽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농민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위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자 생활을 하였는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뭐가 없어요? 그렇죠. 문자가 없어서 그래서 한자를 사용해 문자 생활을 했다. 그래서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의 문자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 벽보가 한자로 쓰여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보면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자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번 보도록 하죠. 1과 관련하여 우리 조상들이 겪은 문자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자. 우리 조상들이 겪은 문자 생활의 어려움. 자, 이 평민의 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자를 읽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속 양반처럼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문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과연 또 없었을까? 이걸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한글 창제 이전에는 글과 말이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말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함께 보죠. 한문 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은 평민들. 이 사람들은 한문으로 쓰인 글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글로 전해지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함께 보았습니다만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겪은 문자 생활 같은 경우에는 글로 표현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어려웠겠죠. 또 양반 같은 경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아니까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글 창제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렇죠. 한글 창제 이전에는 그렇죠. 글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꼭 양반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한글 창제 이전에는 글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은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보면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한글 창제 이전에는 뭘 썼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음. 또 어떻습니까? 그쵸? 향찰, 이두,
구결 등의 표기 방법이 있었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는 한자라든가 또 향찰, 구결, 이두 뭐 이런 것들의 표기 방법이 있었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글 창제의 이유와 정신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이것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의 이름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한글을 만든 뒤 펴낸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밝힌 다음 글을 읽고 한글의 창제 정신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훈민정음 옮김과 해설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훈민정음 서문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어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창제한 취지를 밝혀볼 수 있겠죠. 그래서 1446년에 제작된 훈민정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제 서문,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제 서문뿐만 아니라 예의. 그렇죠. 예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예의가 바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는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해례도 있습니다. 해례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을 해설했어요. 훈민정음을 해설했고, 그 다음에 정인지서가 있습니다. 이 정인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인지라는 사람이 서문을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서문은 누가 쓴 거냐면 대왕께서, 그러니까 임금께서 쓴 거고, 임금이 제작한 거고, 정인지서 같은 경우에 정인지가 쓴 것인데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아래쪽을 보세요. 119쪽 아래쪽을 보면은, 자, 창제한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제한 이유에, 자,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가 아닌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창제 정신이 바로 자주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창제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을 모르는 백성이 글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애민정신입니다. 이건 애민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하게 쓰도록 하겠다. 이거 뭡니까? 실용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와 창제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제한 이유와 창제 정신을 이해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새로 만든 문자인 한글을 발표하면서
이 발표한 글을 읽어본 겁니다, 위에서. 그래서 이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서 이 세종대왕이 이 발표한 글을 읽어보고 창제한 이유와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 창제의 이유와 한글 창제의 이유 그리고 창제 정신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주정신, 그리고 애민정신, 그리고 실용정신입니다. 그래서 자주정신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함. 또 어떻습니까?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또 어떻습니까? 실용정신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쓰도록 함. 이게 각각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글 창제 이유와 창제 정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뿐만 아니라 한글 창제 전 문자 생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자음자와 모음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